네, 안녕하십니까. 김상하 소장입니다. 우리가 논문 통계 분석을 하면서 매개 효과를 볼 때가 있죠. 정말 많이 이 매개 효과를 통해서 연구 가설을 검증하려는 노력을 시도를 합니다. 그런데 매개 효과 분석을 할 수 있는 기법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제 쓰여진 논문들을 보게 되면 이 매개 효과의 기법들 중에서 옛날 방식이긴 한데 이 3단계 방식이라고 흔히들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베이런 앤 케니 교수가 만들어낸 이 기법을 사용해서 이 매개 효과 분석을 하는 경우들이 지금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이제 매개 효과를 뭐 검증을 한다 해서 채택을 시켰다 또는 뭐 기각을 시켰다 뭐 다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이제 매개 효과를 검증을 해요. 나름대로 이제 이 3단계 방식을 써가지고 검증을 했단 말이죠. 근데 여기에다가 매개 효과 검증을 소벨 테스트로 또 합니다. 그래가지고 또 검증을 했다. 뭔가 이제 재확인을 하기 위해서 소벨 테스트를 하는 것 같은 뭐 이런 느낌이 드는데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어요. 이 방식도 매개 효과를 검증하는 방식이고 이 방식도 매개 효과를 검증하는 방식인데 굳이 3단계 방식으로 검증을 했는데 소벨 테스트를 또 써가지고 검증을 또 할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뭐 이럴 가능성은 좀 낮지만 3단계 방식으로 검증이 됐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소벨 테스트를 했더니 기각이 돼 버렸어. 그러면 이 가설은 채택을 시켜야 됩니까? 기각을 시켜야 됩니까? 애매하잖아요. 뭐 그럴 수도 있는 문제 아니겠어요? 근데 왜 이 두 개를 같이 혼합해서 쓰고 있지? 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내가 어떤 그 매개 효과 모델을 검증을 하는데 이 매개 구조를 이루는 단편적인 직접 효과는 어떻게 내가 뭐 다른 분석으로 검증을 하겠는데 이 매개 효과를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래서 이 간접 효과죠, 매개 효과. 요거를 소벨 테스트로 어, 대용해서 쓰겠다. 뭐 이렇게 섞는 거는 뭐 그나마 말이 좀 됩니다. 실제로 이제 이렇게 하는 경우가 우리가 그 PLS 구조 방정식 모형을 쓸 때 이제 R 언어에서 좀 하고 싶다라고 해가지고 PLS PM이라는 요 패키지를 써가지고 PLS 구조 방식 모형 분석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 PLS PM에서는 직접 효과만 계산을 해주거든요. 물론 이제 간접 효과를 여기 보시면 이제 소벨 테스트 같은 방식으로 계산을 해주긴 해줘요. 해주긴 해주는데 그 간접 효과의 값만 나오고 이 값에 대한 유의미성에 대한 판단은 해주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PLS PM이라는 패키지를 사용해서 PLS 구조 방정식 모형을 R 언어로 할 때는 이 간접 효과를 소벨 테스트를 이용해서 대체해서 간접 효과에 대한 유의성 판단을 합니다. 물론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너무 아쉽다. 이거 뭐 PLS 구조 방식에서 PLS PM이라는 R 언어를 써가지고 이 간접 효과, 즉 매개 효과를 검증해 보고 싶은데 이게 이 패키지 자체에서 제공을 안 해주고 있기 때문에 너무 아쉽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저도 소벨 테스트를 대용해서 사용을 했는데 문득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나만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을 텐데 라고 해서 제가 이제 뭐 예전에 한번 찾아봤던 논문이 있어요. 저하고 똑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목포대학교에 교수님 한 분이 이 부분에 대해서 논문을 쓰신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찾아놨었던 건데, 요거를 강의를 한번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설명을 좀 드립니다. 근데 이제 이 교수님이 쓰신 내용 중에는 이 소벨 테스트에 대한 설명도 앞부분에
너무 잘 설명이 돼 있어가지고 그 논문을 보면서 이 소벨 테스트에 대한 이해도 같이 한번 해 봄과 동시에 매개 효과에 대한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서 좀 알아보자 라는 게 이 동영상의 취지입니다. 자, 그래서 이 교수님이 이제 쓰신 이 논문을 제가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자, 요 논문은 제가 출처를 밑에다가 적어 드릴 테니까 그거를 요 제목을 복사를 해가지고 구글에 검색하시면 이 논문을 여러분들도 다운로드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윤철호 교수님이신데 이 교수님이 뭐 저하고 비슷한 취지에서 이제 이 연구를 하셨어요. 이제 구조방식 모형에서 R을 이용한 이제 이게 PLSPM 이라는 패키지를 사용해서 PLS 구조 방식을 해야 되는데 이게 매개 효과 분석이 안 된단 말이죠. 특히 이제 이중 매개 같은 다중 매개 분석을 계산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부트스트래핑으로 이 이중 매개 효과를 계산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뒤에 내용을 보면 이제 R 언어로 이제 막 그 명령문을 만드셔가지고 이제 함수를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부트스트래핑 기반의 이중매개 효과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논문을 쓰신 분인데 사실 이제 스마트 PLS가 옛날에는 조금 기능이 떨어졌다가 요새 스마트 PLS가 저도 많이 사용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이 다중매개 효과 분석을 잘 서비스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PLSPM이 나중에 이제 다른 패키지로 뭐 업그레이드가 되거나 아니면 다른 패키지가 나와서 PLSPM이라는 패키지를 대체할 수 있는 이중매개 효과, 다중매개 효과가 잘 되는 뭐 그런 패키지가 나온다면 굳이 스마트 PLS를 쓸 필요가 없는데 현재로서는 그런 패키지가 안 나온 것 같아서 저도 스마트 PLS를 이제 비용을 지불해 가면서 쓰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런 패키지를 누군가가 좀 개발해 주면 참 좋겠다. R 언어에서 다중매개 효과도 되고 PLS 구조 방식 모형 분석도 되고 뭐 이렇게 되는 그런 패키지를 만들어 주는 사람이 있으면 참 좋겠다. 저보고 만들으라고요? 네, 저는 만들 능력이 안 됩니다. 여기까지는. 자, 그래서 이제 이 논문을 쭉 한번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중요한 부분에다가 마킹을 좀 해놨기 때문에 그 위주로 한번 보시면 여러분들의 매개 효과에 대한 이해도가 많이 높아지실 것 같다. 참고로 이 윤철호 교수님한테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리면서 저는 뵌 적은 없지만 이렇게 혹시나 뭐 윤철호 교수님 제자분들이 보신다면 제가 참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다라고 전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이 서론에서 이렇게 쓰여 있는 내용을 보시면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쭉 읽어보죠. 뭐 여러 가지 매개효과 분석에 대한 전통적인 회귀 분석들이 사용되고 있는데 이 분석들의 문제점이 뭐냐면 매개 변수의 측정 오차를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 이거죠. 독립 변수도 오차를 반영하고 있고 종속 변수는 이제 잔차라고 해서 잔차의 독립성이 검증되고 있죠. 그런데 매개 변수는 회귀 분석을 하다 보면은 매개 변수는 뭔가 실체가 없어. 값만 있고 데이터 자체가 매개 변수로서의 데이터 자체가 없고 그냥 독립 변수로서의 데이터만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매개 효과가 그렇게 해서 나온 매개 효과 그 값이 정규 분포를 따르지 않을 경우 유의성 문제 그리고 다중 매개 모형과 이중 매개 모형과 같은 정교한 매개 모형을 검증하는데 한계를 갖고 있더라 이거죠. 전통적인 회귀 분석이. 자, 그래서 이제 이 교수님은 그 문제를 부트스트래핑 테스트로 해결을 하면 된다 이거죠. 근데 그거는 맞죠. 부트스트래핑 방식은 매개 변수의 측정 오차를 줄이고 매개 변수 효과의 비정규 분포 문제 해결 그리고 이중 매개와 같은 정교한 매개 모형을 검증할 수 있는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뭐 그것보다도 우리는 이제 매개 효과에 대한 부분을 좀 봐야 되니까 전통적인 매개 효과 분석 기법에 대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적인 매개 효과 분석 기법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인과관계법. 이게 이제 위계적 회귀 분석을 해서 뭐 1단계, 2단계, 3단계 뭐 이런 식으로 베이런 앤 케니 교수님이 제안을 했던 이제 그 아주 전통적인 1980년대 방식. 예.
그리고 이제 계수차이법이라고 있는데 이거는 뭐 거의 사용 안 하는 방식. 그다음에 계수산출법 방식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구분이 된다 이거죠. 그러면 이제 이 계수산출법 방식이 어떻게 보면 이제 소벨 테스트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베이런 앤 케니 교수에 의한 그 3단계 위계적 회귀 모형에 의한 매개 효과 분석을 통해서 매개 효과 검증한 거하고 그게 이제 인과관계법이죠. 그리고 계수산출법, 소벨 테스트에 의해서 분석한 거는 엄연히 다른 방식이에요. 엄연히 메커니즘이 달라. 그런데 이 메커니즘을 내가 연구 방법론으로 선택을 해서 매개효과 검증을 했으면 그냥 이 방법에 의하면 이라는 조건을 딱 걸고 매개효과가 검증되었다 하라고 선언한 다음에 끝내고 굳이 소벨 테스트를 그렇게 미련이 남고 아쉬우면 연구의 한계에다가 써라 이거죠, 결론에. 그래서 다른 방식도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다른 방식으로 매개 효과를 검증 못한 게 아쉽다. 그게 한계다. 그러니 후속 연구에서는 다른 방식으로 한번 풀어봐라. 이렇게 후속 연구 과제로 던지면 되잖아요. 근데 제가 만약에 이 논문을 쓴다면 후속 연구 과제를 그렇게 던지지는 않을 거예요. 계수산출법으로 한번 해보자. 이렇게 후속 연구를 던지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계수산출법도 그렇게 정교한 건 아니거든. 굳이 하려면 차라리 부트 스태핑으로 해봐라. 뭐 이런 식으로 후속 연구 과제를 던지지. 따지고 보면 인과관계법도 그렇게 좋은 방법은 아니고 계수산출법도 그렇게 좋은 방법은 아닌데 이 둘을 섞을 이유가 뭐가 있으며 내가 인과관계법으로 했는데 후속 연구 과제로 계수산출법을 해봐라. 이렇게 후속 연구 과제를 던질 이유는 뭐가 있냐 이거예요. 차라리 좀 더 정교하고 최신의 방법을 쓰는 게 낫지. 자, 그래서 이 두 개를 굳이 섞을 필요는 없지 않느냐 이거예요. 자, 그럼 이제 조금 더 읽어보겠습니다. 하나씩 하나씩. 자, 첫 번째, 인과관계법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이거는 굳이 할 필요가 없죠. 그 제가 멤버십 강좌, 논준모대하고 멤버십 강좌에 지금 인과관계법에 의해서 그 회귀 분석을 하고, 그걸로 뭐 매개 조절 다 하고, 그걸로 또 AI를 통해서 해석하고, 뭐 이런 강의를 지금 뭐 절찬리에 강의를 올리고 있습니다. 그 방법이에요. 그 방법이 지금도 많이 쓰이고 있으니까, 이 방법, 인과관계법. 계수차이법은, 이 논문에서도 말하는 바와 같이 제일 마지막 문장을 읽어보면 매개효과 분석을 위한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받지 못한다 이거예요. 계수차이법은. 그러니까 이건 볼 필요 없고 계수산출법. 자, 이게 이제 그냥 이제 계수산출법이 이거죠. 독립변수가 있고 매개변수가 있고 종속변수가 있으면 독립변수가 매개변수에 미치는 영향, 매개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 얘를 이제 A하고 B라고 하면 그냥 A하고 B하고 곱하는 거예요.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근데 이 A하고 B를 곱한 거에 대한 이 값이 이제 간접효과 값이고 매개효과 값이라고 볼 수 있고 이 값의 통계적인 유의미성, 다시 말해서 유의 확률을 이제 계산하기 위해서 정규분포가 막 들어오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공식은 이렇습니다. 뭐 우리가 공식까지 알 필요는 없죠. 중요한 거는 이 문장이 중요합니다. 계수산출법이, 그러니까 소벨 테스트가 인과관계법, 이 3단계 회귀 분석에 비해서 매개 변수 효과 유의성을 명확하게 밝힌다는 장점은 가지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인과관계법은 그냥 논리적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해석을 해서 봐라, 이게 간접 효과가 있는 거 아니겠냐, 논리적으로 그러지 않냐 라고 하면서 매개 효과가 있는 걸로 보자, 이렇게 하는 게 인과관계법인데 계수산출법은 유의 확률 픽 값을 계산해 낼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판사가 망치로 딱딱딱 두드리듯이. 그래서 이 소빌 테스트로 유의 수준을 산출할 경우 뭐 어쨌든 이제 장점은 가지고 있는데 이제 문제점이 뭐냐면 이 소빌 테스트로 유의 수준을 산출할 경우 실질적인 측정이 아닌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오차를 근간으로 표준 오차를 산출하는 방식이 그냥 꼽혔기 때문에 매개변수의 측정 오차를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그냥 독립변수가 매개변수한테 미치는 영향, 매개변수가 종속변수한테 미치는 영향, 이 두 개를 그냥 곱한 거기 때문에 얘가, 그러니까 실질적인, 요 안에서는 이게 그림으로는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어딘가에 존재하고 있는 그 매개변수 자체에 대한 측정 오차는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라는 거죠.
매개 효과가 정규 분포를 따르지 않을 경우가 높음에도 정규 분포를 이용하여 실내 구간을 설정하는 모순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게 단순 매개만 괜찮은데 이중 매개, 뭐 삼중 매개, 뭐 다중 매개 뭐 어떡할 거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매개 효과 검증을 하는 데 있어서 왜 부트스트래핑을 하게 되는지, 요거는 이제 그 우리가 값을 통해서 분포를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분포에 비추어서 그 분포의 바탕으로 해가지고 계산을 해내는 이제 방식이 컴퓨터를 이용해서 부트스트래핑을 하는 방식인데, 이게 아닌 부트스트래핑이 아닌 뭐 인과관계법이라든가 여기서 말하는 계수차이법이라든가 또는 계수산출법이죠. 계수산출법 이런 것들이 아직도 많이 사용되고는 있으나 실질적으로 그 어느 것도 정확하다고 볼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논문을 보다 보면 인과관계 3단계 방식으로 해서 매개효과 검증을 했는데 소비 테스트를 또 한다? 이거는 굳이 그럴 필요까지는 없다. 뭔가 이렇게 하면 더 완벽도가 높아지는 걸로 생각을 하시겠지만 전혀 그런 문제가 아니다 라는 겁니다. 차라리 부트스트래핑으로 해라. 뭐 저거 있지 않습니까? 그 하와이 대학교 심리학과 교수님이 만든 그 앤드류 헤이즈 교수님이 만든 뭐 매크로 프로세스를 하든가, 차라리 프로세스 매크로입니까? 매크로 프로세스입니까? 차라리 그걸 하든가, 아니면 이제 뭐 실질적으로 부트스트래핑을 이용하는 잠오비 같은 경우에는 부트스트래핑 이용하는 방식들이 있죠. 여러 가지 뭐 그 모듈이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제가 멤버십 강좌에서 다 지금 소개를 해 드렸죠. 네, 그런 방식들이 있으니 그런 방식을 이용해서 하는 게 훨씬 낫다라는 거예요. 뭐 이상으로 여러분들이 혹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기도 해요. 내가 지금 3단계로 매개효과 검증했는데 소벨 테스트 또 해야 되나? 뭐 이렇게 궁금증을 가지고 계셨던 분들. 그리고 내가 예를 들어서 부트스트래핑을 했는데 소벨 테스트를 해야 되나?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어떤 경우에 뭘 사용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기본 설명을 이 논문이 처음에 서론에서 잘 설명을 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 논문에는 이제 실질적으로 부트스트래핑에 대한 설명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이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이게 2016년 거긴 한데 뭐 그때 상황하고 지금 상황하고 조금 제가 봤을 때 좀 다른 부분이 있긴 있어요. 예, 지금 스마트 PLS가 엄청나게 업그레이드가 돼 있는데 이제 그런 설명은 좀 안 돼 있고, 이제 시간이 있다 보니까, 좀 옛날 거다 보니까 뭐 그런 거는 있지만 어쨌든 이제 한번 읽어볼 만한 그 논문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혹시 여러분들이 이제 PLS-PM 패키지로 해가지고 PLS 구조 방식을 할 줄 아시는 분들이 계실 수가 있는데, 이제 이 논문에서 지금 부트스트래핑으로 이중 매개 효과를 할 수 있는 이제 이런 코드를 지금 소개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도 프로그램 뭐이기도 하고 또 R 언어로 분석을 할 줄 알기 때문에 쭉 봤는데 설명이 조금 자세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실력이 낮아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잘 안 되더라고요. 구현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이제 저는 스마트 PLS를 쓰니까 뭐 굳이 이거를 구현해 볼 필요성이 없어서 뭐 더 이상 보다가 그냥 말았는데, 조금 연구하다 보면 이제 실행을 시킬 수 있기는 하겠지만 뭐 굳이 그럴 필요성이 없을 것 같아서 저는 안 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프로그램 짤 수 있으신 분들은 여기 보시면 한번,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이런 이제 리절트 인자가 이게 뭐 어디서 갑자기 여기 나왔지? 뭐 이런 것들 뭐 대충 예상은 되는데 맞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그냥 하다가 말았습니다. 자, 어쨌든 이제 이렇게 해서 부트스트래핑을 굳이 해야 되는가에 대한 동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